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조선의 도읍 한양이 있던 자리, 종로구입니다. 민본주의를 외쳤던 정도전의 사상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이 기억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따라가 보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은 지금 시민들에겐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인끼리 또 앉아서 데이트도 하시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저처럼 건너오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즐기고 계시죠. 이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기도 하고, 이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에게 쉼터 역할을 하는 곳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광화문 광장 정말 역사적인 공간이에요, 사실. 예전에 조선시대 왕, 이 경복궁을 나와서 광화문을 쫙 열면 길게 쭉 뻗은 이 거리, 정말 웅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왕족 출신이라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반분들만 좀 왔다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봅니다. 이 광화문 광장 굉장히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상적이고도 역사적인 공간인 서울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직접 발로 걸어보려 합니다. 사실 이 도시에 살다 보면은 이 건물들 때문에 좁은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보니까 탁 트인 하늘, 가슴이 뻥 뚫립니다. 진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은 양옆에 원래는 도로였어요. 근데 공사를 통해서 여기가 쫙 넓어지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직은 나무가 작지만 더 자라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겠죠. 쭉 뻗은 길을 걷다 보면 알게 모르게 갑갑했던 도시인들의 마음이 쭉 기지개를 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6살. 6살. 엄마랑 나오니까 좋아요? 네. 어떻게 아이랑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 애 데리고 잠깐 산책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역사가 쫙 있어요. 네. 1902년에는 서울 인천간 직통 전화가 개통되고, 와, 1900년대에는 민국 우편연합 가입이 되고, 네. 여기 물이 쫙 흐르면서 참 좋네요. 네, 여기 역사 물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 물길이구나, 네. 여기가. 야, 이 역사가 쫙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 제가 한번 갑자기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1893년, 고종 네. 30년입니다. 네네. 이때는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힌트 없나요? 힌트는 지금 우리 일상에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뭐냐? 자. 모르겠는데. 정답은 바로 전화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전화기. 시카고 세계 박람회 참가. 오,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나죠. 예. 그러네. 아쉽다. 이거 맞췄으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요? 네. 뭔데요? 남편을 좀 드리려고. 안 받길 잘했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역사가 쫙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네, 애들 놀이 겸 교육 겸 나와서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저쪽 보니까 네. 유물 발굴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유물 발굴? 네. 와, 거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저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와. 여기가 이제 광화문의 역사가 쌓여 있는 곳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헌부문터. 야, 수학여행이나 박물관 가야지 이런 유물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와,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동그랗게 남아있는 우물터와 길쭉하게 뻗어있는 배수로 뜨거운 열기를 가득 머금은 아스팔트 바닥 아래서 몇백 년 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아, 여기가 이제 육조 마당이구나. 여기 딱 서 보니까 광화문이 아주 널찍하네. 시야가 너무 좋은데요. 북악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직선으로 뻗은 광화문 광장을 따라 고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문. 백성을 향하는 왕의 시선을 대신하는 광화문입니다. 저기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오늘 이곳 광화문 앞 육조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돌아볼 선생님 한 분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해설가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광화문 나와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뭐 유골도 네. 볼 수 있고 네네. 역사의 길인가? 네, 흐르는 네. 길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너무 좋고. 되게 잘 마련을 해놨죠. 맞아요. 예전에 여기 어떤 거리였는지 아시나요? 여기 이 광장. 역사적인 곳이었겠죠. 네. 네. 너무 두루뭉술한데. 구체적으로. 육조 마당. 네, 네, 이게 좀 네. 신기해요. 네, 그 제가 육조. 조금 지식이 있다면 조선시대 육조. 네. 그 뭐 이에 이형 뭐 그거 아닙니까? 6개.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 네, 이 거리 광장 일대를 다 육조 거리라고 했고 중요한 관청 6개, 이조, 예조, 뭐 호조, 병조, 형조, 공조 이런 거 6개 합쳐가지고 육조 거리라고 하고 양쪽으로 육조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들고 나서 원래는 한 35m 정도였는데 이거를 거의 2배 가까이 확 늘려서 지금 60m 정도 되는데 예전에도 조선시대 실제로 여기 조선시대가 있을 때에도 실제 여기가 한 55m 정도까지는 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었죠. 와, 그럼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네요. 엄청 넓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관공서가 있었다면 좀 신분이 높으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임금님 행차하는 곳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었고 정확히 아시는 것처럼 높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도 옛날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조선 초기의 문신 중에 권근이라는 분이 신도팔경이라는 책에서 여기 앞에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일자로 쭉 뻗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곧게 쭉 뻗어 있는 길이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이 별처럼 관청들이 둘러싸고 있다. 근데 지금 서로 정신없이 행차를 하는 거를 보니까 퇴근 시간인가 보다 이런 문구의 글이 있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퇴근하는 네.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죠. 한결같다. 늘 바쁘게. 똑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육조거리라고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육조거리도 만들고 한양도 만들고 조선이란 나라를 설계했었던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그 정도의 지식은 있습니다. 예. 저를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삼봉 정도전 맞죠? 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삼봉 정도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정도전 선생님은 태조 이성계와 같이 조선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이성계의 있겠고 오른팔이잖아요. 그죠?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정도전이 없었으면 조선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란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삼봉 정도전 선생은 민본주의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간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럼 이제 삼봉 정도전 선생이 어떤 마음으로 한양을 만들고 조선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동! 네, 가시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이제 알아보러 왔는데 네. 이 조선 시대 하면은 임금 말이 곧 법이잖아요. 신분사회도 있고 민주주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왕이 있었던 국가니까 네네. 그렇긴 한데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게 한 어느 정도 좀 내용이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신이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민주주의 정신이 있었다. 있었어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복궁은 네. 진짜 언제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더 너무 멋진 것 예쁘죠? 같아요. 예. 정도전이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네. 서울을 만들고 이 경복궁도 다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 경복궁 전체 설계를 다 담당을 했고요. 전체 마스터 플랜을 다 짰고 여기 건물 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건물, 문이며 전각의 이름들도 전부 다 정도전이 만들었는데 그 실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 경복궁을 설계를 하면서 만들면서 정도전한테 이 전각의 이름을 지어서 올리게 하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뜻도 의미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린 거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좀 가보시죠. 네. 와, 이게 재밌겠다. 여기 이제 긍정전 네. 맞죠? 근정전이고 네. 이제 정도전의 정신이 전각 이름에 반영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전각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근정전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긍정전, 저 근은 부지런할 근 같고 음. 정은 정치할 네. 정. 그러니까 정치를 부지런히 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잘 찍으시는데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네. 부지런히 정치한다라는 뜻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정도전이 왕이 너무 게으르면 안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쉬지 말고 부지런히 백성을 생각해서 정치를 해라 라는 마음을 전각의 이름에 딱 담아 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데가 정전이라고 경복궁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를 전부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달아놓은 게 아닐까. 이제 장소가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사정문이라는 거 지나서 사정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건 무슨 한자일까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또 청학동 출신이거든요. 네. 사는 생각할 사가 아닐까. 생각할 사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네. 많이 하고 고민도 맞아요. 하고 부지런히 좀 고민해라. 뭐 그런 뜻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답. 잘 찍으시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는 장소가 이제 편전이고 방금 전까지는 행사장이고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하고 신하들이랑 같이 그런 장소인데 생각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나왔었던 근정전이나 네네. 지금 여기 사정전만 봐도 두 개 딱 이름만 봐도 부지런히 정치를 해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라. 여기 중심이 이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민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가깝고 백성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요 두 개 전각 이름만 봐도 지금 다 드러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무실 같은 곳이군요, 여기가. 하루 종일 있었던 곳이고 잠깐 앉을까요? 네. 와, 여기서 진짜 많은 그 일들을 다 처리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또 1394년에 보면은 정도전이 직접 지어가지고 바친 법전이 있어요. 정도전에 쓴 법전이 있는데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이 있어요. 이 경국전에서 보면은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요 군주의 하늘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되게 뭔가 귀에 익숙한 듯한 그죠, 그죠. 느낌이죠. 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이거는 헌법 1조하고 매우 흡사한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슷하죠. 네. 완전히 민주주의 지금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지금 이 정도전이 생각한 거를 보면은 백성에게서 뭔가 나온다라는 이 문구와 정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나라의 근본이 백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게 지금 그 옛날에 600년 전에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라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런 민본주의 사상 같은 게 여기에 반영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정도전은 백성을 그렇죠.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군요. 지금 우리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금방 왔습니다, 네. 그죠? 네. 진짜 네. 여기 네. 너무 좋은데요, 경치가. 여기는 네. 경회로입니다. 경회로. 경회로. 연회장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그리고 또 여러 순환사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요? 작은 퀴즈도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 제가 사실 피지에 또 강하거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경회로 왔는데 저희가 쭉 경복궁 둘러보고 있는데 되게 크고 좋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사실 경복궁이 복원이 안 끝났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크게 훼손이 된 거는 임진왜란 아마 다 알고 계실 그죠. 텐데 임진왜란 때 전쟁 때문에 불타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는데 정말 크게 건물이 훼손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 그죠. 강점기겠죠. 1916년부터 1926년까지 우리가 걸어왔었던 거리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여기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리는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시민 통치 기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가 좀 가려져 있었고 단순히 훼손만 된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도 들어오고 이 장소를 일반인들에게 한정적으로 좀 오픈을 해서 조선 물산 공진회니 박람회 장소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활용됐던 점이 있고요. 1910년에 신문 기사에도 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 경복궁에 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다 뜯어다가 경매에 내놓았고 그거를 뭐 이러저러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사갔다 이런 기사가 또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구나. 일본 부호들, 부자들이 사가기도 하고 일본 또 사찰 쪽에서 사가기도 하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네. 보통 옛날 건물 궁궐에서 셀 때 기둥 하나하고 하나 사이를 이제 칸이라고 세요. 한 칸. 근데 가장 컸을 때에 7천여 칸 정도 됐어요. 7천여 칸. 7천여. 광복이 됐을 때 해방 후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850여 칸. 와, 확 줄었네요. 10분의 1 정도로 네. 거의 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순환을 겪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왜요? 지금 이 경복궁 경회로 연회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궁궐로 지금 들어와 있지만 여기가 순환이 끝나질 않았었어요. 광복되고 나서도. 아, 또 있었어요? 응. 여기가요? 응. 광복되고 나서는 복원하고 그랬을 텐데. 바로 우리한테 돌려줬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네네. 근데 바로 이렇게 시민들이 쓰지는 못하고 네. 제가 한번 퀴즈를 아, 퀴즈입니까? 네네. 자, 해방 이후에 음. 이 경계루 장소, 경복궁 장소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아닌 거. 아닌 거. 네네. 4개 보기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사실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박람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자, 1번, 또 박람회를 했다. 박람회. 박람회장으로 또 썼다. 네. 2번, 골프 연습장을 골프 연습장. 여기서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3번, 네. 미스 코리아 대회를 열었다. 여기서요? 이 좋은 데서? 4번, 군대를 주둔시켰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예요, 답은. 답이 하나라고요? 답이 하나예요. 아니, 고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만. 골프장 아닐까요? 또 잘 찍으시네요.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네, 골프장까지는 저희가 막아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장소를 쓰지를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파티장, 연회장으로만 특권 계층으로만 좀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야 복원이 좀 이루어지고 우리한테 좀 들어오게 된 건데 지금 제가 보기로 말씀드렸던 거 네네. 박람회장으로 또 쓰이고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도 하고 1963년에 실제로 이 경회루 동편에다가 골프장 계획을 세웠었어요, 실제로. 아니, 그 지어질 뻔했는데 와.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거는 막아냈죠. 아니, 그 생각을 한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오래 생각이 그렇게 썼으니까 여기를.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되게 안타깝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 되게 민본주의 같은 걸로 엄청 신경 써가지고 이름도 막 그렇게 다 지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끝없는 순환을 겪고 시민들에게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 경복궁이 복원이 아직 안 끝나서 2차 복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아직 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얼른 빨리 원래대로 복원이 돼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네. 쫙 알아가면서 너무 흐뭇한데 네. 이 알아가면 알갈수록 배가 고프네요. 출출합니다. 좀 배고플 이렇게 때가 됐어요. 네, 좀 역사가 있는 뭐 그런 좀 곳 아세요? 좀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정도전의 발자취를 또 따라서 걸었으니까 네. 여기 바깥쪽에도 궁 바깥에도 정도전 선생과 관련된 길이 또 있습니다. 몇 군데. 아, 그래요? 네. 와, 그 정도전이 백성의 골목까지도 다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진짜로? 아까 우리 좀 앞쪽에 육조거리에서 또 만났잖아요. 네네. 여기 큰 거리는 고관대작 분들이 말이나 가마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일반인이 보면 안 돼요. 그런 게 지나가면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피하는 길이 있었어요. 뒤쪽에 이 고관대작의 말이나 가마를 피하는 길이 뒤쪽에 따로 나 있었습니다. 그게 피막골입니다. 아, 그게 피막골? 아, 피막골을 알거든요. 들어보셨죠? 피하는 곳이 피막골. 네. 이름 진짜 잘 지었다. 말을 피하는 골목이다. 아. 그거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정도전이 이런 것까지 설계를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아, 피막골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골목이 뒤쪽에 네네. 피막골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데 네. 거기 또 삼봉 정도전 집터가 남아 있어요. 아. 집터가 남아 있어서 네. 저 길이 이 정도전 선생 호를 따라서 삼봉로라고 또 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쭉 따라서 가시면은 좀 오래된 식당 같은 것도 좀 모여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식사하시기 좋지 않을까? 그럼 저는 또 저쪽에서 네. 한번 또 역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삼봉 정도전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거리 삼봉로. 이 길을 따라 옛 정치가 느껴지는 식당을 찾아봅니다. 진정한 맛집은 역시 동네 주민이 추천하는 맛집이겠죠. 이곳에 가면 좀 맛있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햄버거집 이런 거 보이거든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요 근처에 좀 유명하고 좀 맛있는 맛집 혹시 아세요? 여기요? 네. 혹시 해장국 좋아하세요? 해장국 좋아하죠. 네. 그러면 여기 어. 쭉 가보시면 진짜 오래된 해장국 있거든요. 아, 욜로? 네, 어. 거기 진짜 맛있는데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욜로. 80년이 넘도록 서울 시민의 든든한 한 끼를 챙겨주는 식당. 옛날 청진동 시장에 섰던 자리에 솥 하나 덩그러니 놓고 무각재를 밤새 넘어온 나무꾼들에게 장국밥을 팔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식당은 생전 백범 김구 선생도 방문하셨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전후에 한 번씩은 와서 식사를 하고 가셨던 곳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느낌이 굉장히 옛날의 그 해장국집 느낌이 나네요. 이 사진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맛집이거든요. 제가 방송 많이 다녀보면은 이런 곳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저쪽에 좀 앉아볼까요, 한번? 자, 여기 아까 보니까 1937년도에 시작한 집이에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오래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오래된 집에서 먹는 거거든요.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해장국 하나만 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진짜.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여기 보니까 뭐 선지, 천엽, 양, 푸짐합니다, 아주 음식이. 먹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해장국은 또 밥을 또 말아야 되니까. 깍두기 딱 하나 올리면은 아, 이제 예술이죠, 진짜. 와. 와. 속이 쫙 풀립니다, 진짜. 와. 국물이 깊이가 있네요. 시원합니다, 아주 국물이. 이제 뭐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 보면은 뭐 선지하고 뭐 이런 천엽, 양 이런 것 때문에 이 해장국을 못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 3대째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1대째 처음에 했던 우리 할머니도 그런 걱정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도 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은 먹고 여기 손님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아직도 와서 드시고 젊은 사람 입맛에도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을 되니까 선선해질 때 또 먹으니까 손이 또 개운하고. 소뼈, 아니 새뼈와 각종 내장을 푹 고운 국물에 우거지를 넣어 끓이던 해장국은 전날 얼큰하게 취하고 아침에 거북해진 속을 달래는데 일품이지만
이게 또 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을 먹다 보면 술을 또 부릅니다. 아, 이 속이 쫙 풀리는데 딱 이것도 해장국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면 아, 그 맛인데 진짜. 방송만 아니면 진짜 내가 소주를 진짜 한 2병 들어가겠는데요, 진짜. 와. 해장국이 진짜 소주를 부릅니다. 잡고기, 내장, 뼈를 넣고 된장과 시래기를 넣어 양을 불렸던 이 해장국은 시간에 쫓기던 보부상과 고된 일가를 마친 서민의 속을 채우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자 했던 정치인이 국밥 한 그릇을 먹는 장면은 클리셰가 되었지만 여전히 선거 때 단골 소재로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옛 정치 느껴지는 골목에서 조금 걸어 나왔을 뿐인데 단숨에 몇백 년의 시간을 달린 것 같습니다. 국가의 군보는 백성, 우리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이 시민의 의지가 활활 타올랐던 1900년대 후반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1987년 이곳 명동성당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예, 좀 조용조용 말하게 되네요. 사실 이 명동성당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경찰과 시위대가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자, 한번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여기 요 앞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명동성당 역사가 대단한데 네. 혹시 여기 뭐 이렇게 일어난 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6월 민주항쟁 때 시민분들이 시위하실 때 신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그 정도.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때 6월 민주항쟁 때 같이 이렇게 시위에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어떤 계기로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대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시위에 참여하시고 그러셨거든요. 혹시 뭐 아버님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뭐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같이 시위에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명동성당에서 6월 민주항쟁의 그 생생한 역사를 소개해 주실 가이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금식입니다. 이 명동성당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데요? 명동성당 하면은 뭐 그냥 천주교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여기 이제 자주 왔을 때는 좀 데모를 많이 했던 곳,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관심이 좀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성당은 어떤 곳이에요?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천주교 성지이자 민주화운동의 둥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년 이후로는 5.18 광주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을 열심히 펼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만 사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동성당에서 민주화 운동 사실 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정권에 의해서 그 워낙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외신 그 영상들을 수집을 해서 만든 5.18 진상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오광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영상을 명동성당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날들은 거의 뭐 이 앞에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대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공간적인 보호망, 안전망,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보호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는 민주화운동의 둥지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성공회 성당에서 6월 10일 날 60국민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후 6시였죠. 그때 성공회 성당에서 종을 치죠. 그 순간 그 버스, 택시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참여한다는 의미로요. 그 다음에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손수건을 내서 흔들었습니다. 역시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시내에 있던 많은 일반 시민들, 학생들이 거리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가 특히 중심가가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과 정경들이었겠죠. 밀고 밀리는 그런 공방전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밀린 학생들이 이 명동성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만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명동성당은 국민대회가 열렸던 성공회 성당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을 시작한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됐던 겁니다. 자, 다음 장소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시죠. 아, 이제 퇴근 시간 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퇴근하네요, 이제. 네. 여기가 넥타이 부대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 무대였죠. 어. 뒤에 명동성당 네. 주변에 금융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뭐 지금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로 사무금융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죠. 그 넥타이 부대들, 그 다음에 이 남대문 시장 쪽에 있던 상인들, 일반 시민들이 결합을 해서 이쪽이 정말 아주 엄청난 항쟁의 그 중심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곳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퇴근하면서도 도와주고.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뭐 의경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위대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왜냐면 뭐 친구고 부모님이고 그 막는 제 마음도 정말 그렇죠. 마음이 아팠죠. 예. 내가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잡혀갔는데 그 우리 학교 동기들이 사식을 넣어주느라고 아. 돈을 모아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건 이쪽 그 한국은행 앞쪽이 6월 18일 아마 상당히 그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네. 경찰 300명이 무장 해제돼서 이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 경찰이. 그렇죠. 그만큼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경찰들을 몰아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가득 예, 찼군요. 예. 도로에 뭐 사람들이 꽉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거고요. 뭐 한 20-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6월 항쟁이 불타올랐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서울 시민들이 있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선생님 예전에 그 1987년도 혹시 그때 기억이 나세요? 역사 말고 이 역사 할 때 기억 많이 나고. 아, 요 근처에 사셨나 봐요? 예, 예. 학생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광전 데모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아. 선생님 그때 그 87년도 당시에 이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때는 제가 알기로 서울역이 광장이 좁진 않고 넓었어요. 네네. 넓었고 차도가 좁았어. 네네. 좁았고 엄청 많았지. 그러니까 뭐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지 많이. 같이 이제 길 가다가도 동참. 아, 당시에 다 같이 한 마음이었구나. 아 그때 정도 많았죠 그때는.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건강하십시오. 와, 가보시죠. 네. 아, 당시에 진짜 대단했네요. 그럼요. 네. 아, 예전엔 여기가 이제 완전 도로였잖아요. 그렇죠. 시내버스가 다니는 굉장히 넓은 고가도로입니다. 맞죠. 여기가 이제 철도를
올라가는 육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나가다가. 뭐 서울역 광장을 내다볼 수 있는. 저는 사실 저 서울역을 이용했었어요, 예전에. 아, 예. 네. 우리 선생님, 네. 이 영화 뭐 1987을 봐도 그렇지만 1987년도에 정말 경찰들과 이 시민 간의 막 곤봉으로 정말 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뭐 여기서도 벌어지고 그랬었네요. 네, 어땠어요, 맞습니다. 그 현장이요? 엄청난 공방전이 벌어졌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단합해서 뭉쳤으므로 정경들의 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한 진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막았죠. 아. 그래서 장미꽃을 달아준다거나 아니면 최루탄을 쏘지 마라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정경들이 무력 진압을 하는 데서 조금 그 일종의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그런 시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평화 대행진으로 정부 여당과 집권 세력은 호언 조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민주화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뜨겁게 타올랐던 이곳 서울. 힘겨웠던 과거가 빛나는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에게 있다. 백성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본주의의 사상을 펼친 정도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1987년 그때의 사람들. 시대를 넘어 서울이라는 공간에 새겨진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